우리가 믿고 있던 선발 투수 로렌제는 과거 필라델피아 필리스 시절 노히터라는 대기록을 세운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우리 캔자스 시티가 1년간 $700만 조건으로 그를 영입하며 큰 기대를 걸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정후에게 완벽하게 공략당하며 뼈아픈 패배를 안고 마운드를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정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와 그가 샌프란시스코를 더욱 강력한 팀으로 만들어준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바람의 손자로 불리우는 이정후가 과거 노히터를 기록했던 베테랑 투수 로렌젠을 상대로 천금 같은 적시타를 터뜨리며 팀에 귀중한 승리를 안겼다고 현지 중계진인 존 밀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마이크 크로코는 이건 단순한 적시타가 아닙니다. 이정후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침착하게 경기를 바꿨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듀웨인 쿠이퍼 역시 자이언츠 팬들이 지금 이정후라는 이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거는지 오늘 그 이유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는 이정후의 적시타 한 방으로 3대2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로 마무리됐고 이로써 팀은 시즌 29승, 20패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캔자스 시티의 콰트라로 감독마저 이정후의 경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듯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했고 그 발언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친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정후에게 허용한 그 한 방이 경기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선발 마이클 로렌제는 단순한 우완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필라델피아 필리스 시절 노히터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긴 투수였고 올 시즌을 앞두고 우리 캔자스 시티가 1년에 $700만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력 구상의 핵심으로 삼았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이정후처럼 다양한 구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타자를 상대로도 로렌젠의 경험과 제구력이라면 충분히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즌 초반 그의 흐름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직전 7경기에서 선발 등판에 2승 무패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1.57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구사 비율을 바꾸며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오늘 이정후를 상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정후는 그 어떤 타자보다 타이밍 감각이 뛰어난 선수이고 우리는 로렌젠이 그런 타자의 리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경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로렌젠이 샌프란시스코의 중심 타선을 잡아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이정후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후는 단순한 타격 기술로 설명되기 어려운 감각과 흐름을 가진 타자였습니다. 2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기록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공격 전개 중심을 실질적으로 이정후는 이끌고 있었고 그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투수는 공을 고르던 루틴이 미묘하게 느려지고 포수는 사인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미세한 긴장을 보였고 내야수들은 한 박자 빠르게 글러브를 조정하며 그를 상대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타 선수에게만 주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상대의 집중력을 끝까지 소진시키는 타자에게만 형성되는 무언의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 우리 분석관들은 이정후의 최근 스윙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루 전 타석 영상과 스프링 캠프에서의 손목 위치 변화, 그리고 타순 이동 이후의 어프로치 변화까지. 특히 우리가 주목한 건 이정후가 중심 타선에 고정된 이후로 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가져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선두 타자였을 때는 어떻게든 출루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경기를 결정지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그의 타격 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스윙의 궤도는 더 깊고 무게감 있게 변했고 배트 스피드는 수치상으로도 최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하체 리드의 타이밍도 훨씬 일찍 시작되었고 빠른 공에 대한 반응은 더 빨라졌으며 느린 변화구에 대해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후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타자만이 아니라 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직접 틀어줄 수 있는 판단력까지 갖춘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를 막아내는데 모든 전략을 집중했고 그와의 첫 번째 맞대결이 승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5회 말에서의 상황은 저희가 경기 전부터 가장 조심해야 할 장면으로 짚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그대로 그 타석에 이정후가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벤치는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찬스 상황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정후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는 선수가 아니라 그런 순간에 반드시 결과를 내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로렌제는 초구부터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카운트를 잡으려 했고 볼 카운트는 2볼 2스트라이크. 하지만 이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방어적인 스윙을 하지 않았고 직구든 변화구든 타점과 시선이 어긋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타석에선 오히려 투수 쪽이 더 지쳐 보였고 포수는 몸을 낮춘 채 마지막 사인을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로렌젠이 던진 시속 81마일의 커브. 분명히 헛스윙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지만 이정후는 그 공을 기다렸다는 듯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타구는 중견수 앞으로 났고 빠르게 뻗어나갔고 3루 주자였던 야스트렘스키는 주저하지 않고 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3대1로 벌어졌습니다. 그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이정후는 그 타석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타격은 상황을 읽고 있었고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막아야 할 순간을 정확히 찔러냈습니다. 그가 때린 공의 배트 스피드는 평균 80.7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우리 팀과 자이언츠의 모든 선수를 통틀어도 최고 수준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조차 오늘의 타구 하나가 주는 무게감에 비하면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 한 타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대비했음에도 흐름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정후의 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수치를 보고 있었고 그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타석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정후는 타율이 아니라 결정력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수라는 것. 그는 중심 타선에 위치하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책임 속에서 자신의 타격을 더 크고 더 무게감 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후는 실력만 있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도 직접 보셨듯이 샌프란시스코 관중석에는 한국의 태극기가 휘날렸고 그가 등장할 때마다 울려 퍼지는 K-팝 음악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그가 이미 하나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실력과 함께 팬들을 움직이는 상징성을 가진 선수였고 그 존재감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선수를 처음 봅니다. 이정후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키워야 할 선수는 이정후처럼 팬들과 도시가 함께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